빠르면 올해. 사실 저는 ETF 같은 경우는 내년이 조금 더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아무쪼록 리플에 대한 규제에 대한 명확성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리플 쪽으로 돈을 쏠 수 있는 파이프라인 자체가 머지않은 시점에 열린다는 것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CEO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름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브랜드 가르닝 하우스죠. 그는 야후 파이낸스의 수석 고문 출신이었고요. 실버 레이크의 고문 출신,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라고 하는 거대 금융 기득권 세력들과 유착 관계가 있는 인물입니다. 그가 올해까지 암호화폐 시가총액 5조 달러를 돌파할 것을 예측했어요. 또한 영국의 대형 금권이죠. 스탠다드 차타드, 거기서는 올해까지 비트코인 기준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정확히 12만 5천 달러를 예언했거든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10만 달러까지 못 왔어요. 그렇죠? 1억 4천만 원 언더에 있단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네 번째 반감기 슈퍼사이클 충분히 올해 연말과 내년 1분기 안쪽으로 비트코인 글로벌 포모를 만들어내는 엄청난 폭발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과거서부터 일론 머스크는 미국이 점점 파산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죠. 그 글로벌 세력들은 항상 암호화폐에 아무것도 관심 없는 사람들, 정말 옆집 아저씨, 어디 가는 지나가는 회사원, 지하철에서 업비트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런 글로벌 포모의 시기를 만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빚을 가지고 암호화폐 쪽으로 돈을 뿌릴 때 갑자기 시장을 붕괴시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년에, 특히 2025년에는 반드시 탐욕을 절제하시면서 분할 매도 또한 좀 천천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5조 달러 아직 안 됐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3.5조 달러, 3.6조 달러 정도 되는데, 조금 더 올해까지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좀 훈풍이 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일본인 선생님들께서는 이 인물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아요. SBI의 회장이죠. 기타오 요시타카라고 하는 회장. 그가 또 리플과 굉장히 친화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2016년도 5월 달에 SBI 리플 아시아 합작회사까지 6대4 지분 구조로 현재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일본을 통해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동아시아 지역을 권장하면서 계속 돈의 이동을 아까 언급드린 리플 네트워크를 통해 굉장히 스스로가 저렴하고 속도가 빠른 그 메커니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실제로 SBI 리밋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보시죠.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각각의 전역에서 리플을 활용한 송금 플랫폼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런 공식 논문을 보더라도 인터렉처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ILP 솔루션을 보여줄 거고요. XRPL이라고 하는 리플사에서 만든 블록체인이 보여줄 겁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현재 이 ILP 그리고 분산 원장 기술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개념을 통해 금융망을 송두리째 바꿀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웹 2.0의 시대에 살아왔죠. WWW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인터넷 시대에 살고 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인터넷을 만든 영국의 천재 개발자가 있어요. 팀 버너스-리. 그 사람이 이제 슬슬 웹 3.0의 시대를 준비하면서 리플과 파트너십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리플의 연례 행사 스웰이라는 곳에서 그 팀 버너스-리라고 하는 개발자가 연사로 들어왔던 이력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투자하시는 XRP는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 생태계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으로 이미 미국의 청산소, Faster Payment Council, 그리고 현재 리플의 전 고문이죠. 마이클 바가 연준의 부의장으로 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여러 가지를 미루어 보았을 때 리플, XR은 계속적으로 브릿지 커런시로 소각이 되면서 수요와 공급 법칙을 통해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특히나 SBI 회장도 내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어요. 내년에 리플이 일본의 주류 금융에 편입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리플 쓰는 금융기관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 저 빨간색으로 쳐놓은 거 보이시죠? 내년을 기준으로 해서 일본의 모든 은행이 XRP를 쓸 수 있다. 내년에 일본에서 하나의 큰 엑스포가 열리거든요. 그것이 바로 일본의 오사카 엑스포, 내년 4월부터 10월 달에 열리게 되는데 그 안에 NFT를 구현할 때 XRP 레저의 메인넷 위에 올려서 수많은 NFT, XLS2N이라는 메인넷을 활용해서 찍어내거든요. 굉장히 리플의 폭발적인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본을 통해서 SBI 리밋, SBI 트랜스퍼리티 그리고 벤처 캐피탈을 포함해서 동아시아 지역권의 송금 대표적인 주자죠. 트렌로 말레이시아 기반의 송금이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코인스 PH 같은 경우는 필리핀 기반의 최대 거래소예요. 그 거래소들이 지금 계속 베트남이라거나 인도네시아, 동아시아 지역권, 필리핀까지도 확장이 되면서 리플을 쓰는 그런 결집 네트워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아마 여기 지금 푸날리티가 가운데 보이고 일본의 대형 금권이 보이실 겁니다. 미국을 필두로 한 다양한 금융 세력도 보이겠지만 일본의 미즈호, 미쯔비시, 스미토모 미쯔이, SMBC죠. 그리고 오늘 계속 언급드리고는 SBI까지 모두 다 푸날리티에 투자하고 있네요. 이 푸날리티는요, FNA라고 하는 곳과 BIS 국제결제은행이라고 하는 곳과 파트너십 관계를 가져가면서 분산 원장 기술이라고 하는 이 기술력이 어떻게 금융망을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하는 집단입니다. 많은 금권 세력들이 지금 현재 푸날리티에 투자하고 있다. 지금 현재 푸날리티의 여러 가지 공식 논문을 봤을 때 글로벌 결제 솔루션으로 리플 네트워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10월 27일 기사죠. 아마 이제 슬슬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플을 계속 가격적으로 눌러오면서 개인들은 못 사게 만들었죠.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는 2000년대, 2010년도인가요? 굉장히 초반부터 그 제드메 클럽이 만들었던 마운트복스 거래소 해킹 사건이 있었죠. 일본인 분들, 많은 분들께서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여기 와 계신 일본인 리플 투자자분들 굉장히 파이오니어, 선구자의 위치에 있는 게 아닐까 감히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슬슬 일본 은행들이 XRP를 활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이제 슬슬 수면 위로 떠올라지고 있고요. 그 부분이 아니라 과거부터 이 SBI 리플 아시아와 일본의 어플리케이션 머니탭을 통해서 리플을 활용한 돈의 이동을 천천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일본의 은행 80%가 리플과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지 정말 그 SBI의 회장 기타오 요시타카가 말하는 것처럼 내년 리플 빅뱅이 정말 우리 현실로 다가오는 그런 시기가 올 것입니다. 한 번 더 나가볼까요? 최근에 올해 중반부를 기준으로 페트로달러가 붕괴에 이르렀어요. 역사를 한번 되짚어보자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베트남 전쟁까지 물자에 대한 공급, 구매를 위해서 많은 금들이 미국 쪽으로 유입되게 됩니다. 1944년이죠. 브레튼 우즈 체제를 통해서 기억하시나요? 금 1온스당 35달러에 패깅을 했다. 조금씩 달러에 대한 위상이 파운드에서 달러 쪽으로 에너지가 마이그레이션 됐죠. 그 이후에 1971년 닉슨 쇼크, 한 번 더 나가서 미국의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가 사우디아라비아에게 미국의 완전한 기축통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아람코라는 석유 회사를 넘겨줄 테니까 모든 석유에 대한 거래를 달러로 해라
이게 바로 페트로달러거든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붕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계속 붕괴되는 기점에 있는데 슬슬 브릭스 국가라고 하죠. 중국, 인도, 남아공, 러시아 이런 국가들, 브라질까지 이런 국가들이 뭘로 이제 석유 거래, 크루드 오일 거래를 하고 있냐? 굉장히 싸고 빠르니까 XRP 쪽으로 국경 간 결제,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돈을 이동할 때 XRP를 쓰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석유 거래가 완료가 됐고요. 브릭스 국가를 필두로 해서 달러가 아닌 리플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팩트상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일본뿐만 아니라 두바이, 아랍에미레이트의 혁신 도시죠. 여기서도 지금 이제 완전히 ODL, 리플 페이먼트라고 하는 송금 쿠션을 받아들이면서 점점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나오고 있죠.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두바이 파이낸셜 서비스 어토리티에서 리플의 그런 송금 메커니즘 솔루션을 받아들이고 있다. 한 번 더 나가서 싱가포르 금융의 허브라고 불리죠. 세계 최대 디지털 은행 DBS라는 곳을 품고 있고요. 시가총액 1위 회사가 바로 싱가포르 은행이 가지고 있다. 그 정도로 금융에 대한 허브로 막강한 나라 싱가포르에서도 리플이 작년부터 MPI라고 하는 메이저 페이먼트 인스티튜션 라이선스를 취득했고요. 더 나아가 풀 라이선스까지 취득했다. 즉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해서 리플을 활용한 국경 간 결제가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풀 라이선스까지 획득했다는 부분 팩트상 전달드릴 수가 있고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리플을 활용한 송금망이죠. 온 디맨드 리퀴디티. 싱가포르에서 계속 출시가 돼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리플의 임원 피오나 머웨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리플을 활용한 국경 간 결제가 싱가포르에서 50%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아까 보드린 두바이를 통해서 그리고 일본을 통해서 유럽 스위스를 통해서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은 시점 규제에 대한 명확성 ETF가 승인되게 되면 미국에서 숟가락을 얻는 시기는 내년 3월 10일입니다. 연준에 완전히 리플렛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넘어가서 지금 현재 ODL이라는 것은 XRP를 활용한 송금 메커니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이란으로 싱가포르를 기반 유산으로 해서 스틱스 디지털 익스체인지 스위스의 시장이 연결되고요. 여기도 SBI 홀딩스가 연결이 되면서 국경 간 결제망을 점점 장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대형 금권이죠. 스탠다드 차터드가 2016년서부터 리플에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투자했거든요. 리플의 초기 투자자를 보다라면 여러분들께서는 더욱더 리플을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스탠다드 차터드, 그리고 CME 그룹, 그리고 앤드리슨 호리치, 미국의 최대 벤처 캐피탈 회사이죠. 더 나아가서 나스닥과 마스터카드가 투자하고 있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 또한 리플에 2013년부터 투자했었다. 리플의 초기 투자자는 그 달러의 주인장, 파운드화의 주인장, 5대 기축통화의 주인장들이 모두 다 붙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에 기반의 투시 투피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춘주라든지 여러 가지 송금 플랫폼으로 계속 리플을 활용한 송금을 쓰고 있는데 이 SCB라고 하는 것은 태국 시향은행이거든요. 태국을 필두로 한 최대 상업은행인데 거기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XRP를 활용해서 송금 결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도 질문 주실 수 있겠죠. 송금할 때 비트코인 쓰면 안 되나? 비트코인 1억 넘었는데 비트코인이 더 좋아 보이는데 비트코인 쓰면 되지 왜 리플을 쓸까요? 비트코인은 최초의 블록체인으로서 하나의 온라인 금, 디지털 골드라고 하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매개체 역할,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자산 클래스가 될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께서도 비트코인 1개 정도는 자손에게 물려준다는 생각으로
중장기적으로 꼭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가치에 입동을 하기 위해서 나온 회사가 바로 리플이며 이제 슬슬 그 진가가 나타내지는 시기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란은행입니다. 뱅크 오브 잉글랜드죠. 영란은행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아까 SBI의 공식 문서에 있었던 ILP, 인터레저 프로토콜과 DLT, 분산 원자 기술을 아예 개념을 증명하고 있었다는 것. 실제로 그들은 리얼타임 그로스 세트먼트라고 하는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에 리플 네트워크를 채택할 준비를 완전히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란은행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리플의 컨셉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국의 최초의 은행이죠. BNY 멜론은행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도 국경 간 결제를 할 때 리플의 개념을 증명하면서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일본으로 돈을 보낼 때 환전은행, 중개은행, 수취수수료 이런 거 내는 거 없이 우리나라에 있는 원화를 리플로 바꿔서 일본으로 쭉 3초에서 5초 만에 보내지고요. 그 일본에 도착하는 리플을 엔화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금융망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것이겠죠. 아까 제가 언급드린 분산 원장 기술이라는 것은 모든 회계 장부를 디지털 블록체인 위에 올려가지고 쇠사슬처럼 하나로 연결시키는 기술이거든요. 이제 모든 것이 연결되고 통제 가능한 시대로 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CBDC의 구현 또한 불가피해질 것이고요. 반드시 프라이머시라고 하는 그 영역, 제로 놀리지 프루프, GCash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기술력 또한 앞으로 급부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로 금융 피라미드를 봤을 때 연준을 구성하고 있는 골드만삭스도 있겠고 시티은행, JP 모건 여러 가지 은행들이 있겠죠. 웰스파고와 같은 그런 미국의 전통 금융권들이 연준을 이루고 있습니다. 연준이라는 것은 미국의 중앙은행으로 겉표장지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사립은행들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그 위에는 월드뱅크와 IMF라고 하는 금융국제기구들이 있고요. 피라미드 가장 끝에는 BIS가 있습니다. 그 BIS의 문서를 다시 한번 좀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 BIS가 넘겨주시고 이 BIS가 국제결제은행, 방금 제가 금융 피라미드 삼각형 보여드렸죠. 가장 꼭대기에 있는 그 국제기구, 우리나라에 뱅크 오브 코리아가 있고 뱅크 오브 재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앙은행들의 위에 있는 우두머리, 그 BIS에서 지금 현재 국경 간 결제를 손그림째 바꾸기 위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거기 안에 리플이 공식적으로 합류가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식 문서고요. 저기 초록색으로 네모칸 쳐놨죠? 단 하나의 블록체인이 들어가 있고 전 세계를 아우르는 중앙은행들, 페이먼트 시스템망들이 모조리 다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오늘 일본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일본의 뱅커스 어소시에이션, 여기에는 아까 언급드렸던 일본의 미즈호, 미쓰비시 은행, 스미토모 미치, SMBC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리플과 합작회사까지 가지고 있는 SBI까지 모두 다 일본의 연합회를 이루고 있거든요. 이미 BOJ에서도 계속적으로 리플을 탑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렇게 BIS의 공식 문서를 봤을 때 이게 포스텔 CBDC 보이세요? 도매용 결제를 이동할 때 어떤 블록체인을 쓸지에 대한 정답지는 이미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에 리플의 분산 원장 기술이 언급이 되면서 코스트는 굉장히 내려가고요. 액세스, 접근성은 굉장히 높아지고 스피드는 굉장히 빠르면서 트랜스페런시, 투명성 또한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왜 리플이 IMF, 국제통화기금, 인터내셔널 머니터리 펀드와 손을 잡으면서 국경간 결제 솔루션을 지원하고 있을까요? 또한 이게 바로 뱅크 오브 재팬의 공식 문서거든요. 일본의 중앙은행에서도 뭔가 금융망의 새로운 것을 블록체인을 탑재하면서 새롭게 표준을 준수하고 있는 발걸음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하이라이트 쳐놓은
ISO 2002가 보이실 겁니다. 이제 모든 금융기관에서 저 표준을 준수하면서 금융망을 새롭게 바꿀 것이고요. 저 ISO 2002에는 단 하나의 블록체인이 들어가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까 언급드린 리플 네트워크라는 것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공식 홈페이지, 공식 자료를 봤을 때 이 ISO 2002에는 여러 가지 그룹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우두머리, 등록 관리 그룹 안에 미국의 CFTC도 들어있고, 뱅크 오브 잉글랜드, 뱅크 오브 재팬, 뱅크 오브 코리아, 각국의 중앙은행들 들어있고요. 아까 피라미드에서 언급드렸던 BIS 국제결제은행 들어가 있고요. 전 세계를 아우르는 예타결제원, 클리어스트림, 유로클리어, 미국의 기반으로 한 DTCC 모두 다 들어가 있죠. 이제 그들이 저 ISO 2002라는 것을 탑재하기 위해서 천천히 준비하고 있는데 그 안에 저 리플 네트워크가 단독으로 들어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R3라고 하는 블록체인 이제 기업 연합에 대한 하나의 컨소시엄이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뭐 R3가 있고 또 하이퍼 레저라고 하는 또 하나의 컨소시엄이 있고요. 또 이더리움 기업 연합이라고 하는 이렇게 세 가지 기업용 대장 블록체인들이 있어요. 이런 연합체들이 공존하면서 이제 슬슬 가치에 대한 이동, 도매 결제, 소매 결제, 금융망, 그리고 무역 결제 모두가 다 바뀌는 시기가 오고 있다는 것. 그 중에서도 R3의 코다 플랫폼을 BIS에서 채택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XRP를 결제 메커니즘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게끔 이미 그들이 손을 쓰고 있다는 것. 이제 일본에서도 자체 스테이블 코인 XRP 레저 위에 올라가게 되고요. 이제 오늘 밤, 내일 새벽이 되겠네요. 미국 리플사에서 직접 찍어내는 RLUSD. 이제 정말 머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12월 4일이죠. 미국 시간 기준이니까 오늘 밤부터 리플사에서 찍어내는 리얼 USD, 진짜 달러가 나오게 됩니다. 저 RLUSD가 소각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실제로 많이 활용되면 활용될수록 XRP와 이더리움에 대한 소각량은 현저하게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브래드 가리너스 또한 리플에 대한 현물 ETF 승인될 수밖에 없다. 지금 현 시점 미국의 카나리 캐피탈, 비트와이즈, 21 쉐어즈, 그리고 디지털 커런시그룹 산하에 있는 그레이스케일의 락지캡 펀드, 지금 ETF 전환 신청됐죠? 그 안에도 XRP가 편입되어 있고요. 미국의 자산운용사 위즈덤 트리를 통해서 지금 유럽권으로 ETP 상품이 준비되고 있다. 우리는 블랙룸에서 신청하는 리플의 현물 ETF 그 총알을 쏘아 올리는 시기 내년 1분기 안에는 반드시 연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전 골드만삭스 그리고 모건 스탠리의 투자 부문의 부사장까지 역임했었던 린다 존스가 이런 리플을 지금 구입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는지, 리플은 초창기에 애플과 구글과 아마존의 주식과 유사하다는 거, 우리가 5년, 10년을 놓고 XRP를 투자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부자의 반열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년까지 이더리움에 대한 시가총액을 넘어가며 2018년에는 리플이 비트코인 위에 있었던 것도 기억하시나요? 리플과 비트코인은 앞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길게 가져가야 되는 자산 클래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연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